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의 P 본범입니다. 네, 30화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7번째 행동 시리즈로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사연 하나를 읽고 가겠습니다.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부리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도시락 편 잘 들었어요. 사전에 따라 그릇과 음식으로 단어 뜻을 구분한다니 신선했어요. 대개는 음식으로 이해하지 않나요? 가게나 편의점 앞에 도시락 판매라고 써 있으면 당연히 음식을 판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다음 대화편도 기대할게요. 초대 손님이 누가 나오실까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대화에 대한 사연도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 말을 잘 못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좀 힘들거나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바를 잘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글로 쓸 때는 생각을 정리해서 적을 수가 있는데 말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표현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상대방과 신나게 수다를 떨고 나서 나중에 집에 와서는 공허감을 느낀 적도 있어요. 내 말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많은 말을 했지만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길게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을 굉장히 챙겨서 많이 들어주시는 분인데 대화가 사실은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 내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고 소통을 하는 게 때로는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람하고의 소통이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100% 다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우리 게스트분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대화가 오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화가 사실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큰 소통의 도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마주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되게 상호 반응적인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SNS가 시대가 되면서 같은 반 친구였던 사람이나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내 취향이나 취미에 따라서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랑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고 또는 이제 만나지 않고도 대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소통 방식이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대화의 어떤 다양한 생각이나 변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대화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어요. 누굴까요? 저희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눴던 분이고 저희가 많이 의지하는 분이고 네, 약간의 인연이 또 있고 그렇죠. 많은 도움을 받는 분이고 앞으로도 또 많이 대화를 하고 싶은 그녀. 찬양의 약간 느낌이 지금 나고 있는데 그녀 누구신가요? 본인이 스스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작가 지망생인 경아입니다. 네, 스팀이라고 브런치에 글 쓰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작가 지망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책도 쓰셨잖아요, 사실. 네, 전자책을 내신 경험이 있으시죠? 네, 쓰긴 썼지만 그때 좀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썼고 좀 그래서 앞으로 좀 정말로 작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작가 지망생이라고 소개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저희가 이렇게 3명이서 오늘 대화를 한번 그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대화편 본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대화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살짝 이야기를 드리고 갈까 봐요. 그래서 대화는 마주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혹은 또는 그 이야기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철학사전에서 보면은 대화를 훨씬 더 약간 깊이 있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우리가 철학적인 문제를 주고받음으로써 그 어떤 뭐랄까 진리를 탐구하고 그리고 어떤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화라고 철학사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금 이렇게 셋이 모여서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디 커피숍 가서 수다를 떨고 얘기를 할 때에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되게 일상 대화인데도 서로한테 인사이트를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역할 자체가 되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근데 문득 철학 얘기 하시니까 소크라테스도 그래서 글로 안 남기신 거 아닌가요? 아, 그래서요? 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하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사적인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경아님은 어떠세요? 평소 대화를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평소에 제가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갑자기 되게 대화가 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그럴 때가 보면은 좀 의논하고 싶다거나 좀 결정하기 힘든 고민이 생겼을 때 친구들한테 좀 생각을 좀 구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좋은 일 생겼을 때 좀 자랑하면서 스스로 뭔가 더 행복해지는 그럴 때 대화 많이 나누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일 제가 많이 벌이는데 그럴 때도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얻는 편입니다. 피님은 어떠세요? 저도 기본적으로 대화를 즐기기는 하는데 그 대화의 상황이나 유형에 따라서 조금 선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많은 인원이 막 모여서 막 시끌벅적하게 하는 거는 그것도 대화긴 하지만 약간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깊은 대화를 할 수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웃긴 얘기만 하고 끝나는 그런 대화들은 사실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고 조금 친밀하게 적은 인원이라도 모여서 소곤소곤 나누는 대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팟캐스트를 하고 사람들을 조금씩 만나면서는 좀 더 풍부한 대화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브린님도 이제 사연에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공허감을 느낄 때가 있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되게 어느 날 즐겁게 분명 대화를 한 것 같은데 나한테 뭐가 남았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집에 가서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때가 대부분 그러니까 되게 가벼운 농담만 막 이렇게 주고받아서 핑퐁 하다가 집에 오는 날 되게 피로감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랑 이야기한다는 게 되게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가끔은 또 약간 상처가 된다거나 뭔가 회의감을 느끼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결혼식장 갔다 오면은 너무 피곤해요. 되게 공감돼요. 아,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던 경험이 네, 반가운 사람들도 많지만 대체로 다 좀 괜찮은 척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도 괜찮은 척하다가 내가 지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 갔다 오면 오후에 피곤해서 자꾸 잠이 드나 봐요. 그 안 입던 옷도 막 있잖아요. 맞아요. 발도 구두도 막. 불편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에 좋은 장소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일상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많이 하는데 되게 깊은 고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사실 가족한테도 해본 적이 없고 친구들한테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대화를 즐기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판단을 사실 잘 못하겠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편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말하는 걸 싫어하진 않거든요. 근데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대화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말하는 그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얘기를 그렇게는 막 또 잘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고민을 매일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무조건 많이 한다고 그 빈도수나 그런 것들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내가 정리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도 가지면서 약간 좀 긍정적인 대화를 어느 정도 많이 하는 그 정도의 약간 균형?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저도 가장 깊은 고민이나 뭐 그런 거는 그냥 제 자신하고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의 대화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의 대화도 많이 가질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사람들이랑 막 현실적인 대화만 막 나누다 보면 맞아요. 정말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약간 오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시간 가지려고 여행 가고 뭔가 단절된 곳으로 자꾸 들어가고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본인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안 그래도 지금 나 절에 가야 되는데 이 얘기를 맨날 템플스테이 1년에 한 번씩 가시는 게 생각나가지고. 가야 되는데 날짜 보고 있어요. 제가 템플스테이 갔다 왔는데 고요하지 않아요. 뭐 시키는 게 많아요. 근데 또 스케줄도 뭐 자유롭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짜임새 있게 구성돼 있고 그리고 기상 시간이 되게 이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만큼 힐링은 아니에요. 경아님하고는 안 맞았던 네. 것으로. 네, 저랑은 안 맞았던 걸로.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대화를 사람들이 왜 하고 싶은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하고 싶은 이유가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누군가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속마음이나 어떤 그런 감정적인 기류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는 만나지 않으면 좀 그 읽어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카톡 메시지 이런 거는 약간 단어로만 하다 보니까 감정을 나누기 어렵다 보니까 오해를 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만나서 뭐 사소한 거라도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면 관계에 있어서 약간 유대감 같은 것들도 약간 회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누군가랑 같이 마음을 주고받고 싶어서 좀 대화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약간 일상의 환기가 되고 새롭게 뭔가 영감을 받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나 혼자만 하고 나 혼자만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약간 물로 비유하면 약간 고인물처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긍정적으로 뭔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뭔가 내 일상을 환기시키고 내가 하는 생각들을 조금 전환하고 싶어서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는 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거를 다른 사람의 대화 속에서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화를 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경아님은 어떠세요? 왜 대화를 하고 싶으신가요? 두 번째 그 이유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는데 좀 혼자서 생각하다 보면은 한 가지 시선으로 되게 의견이 많이 굳어진다고나 할까요? 근데 이제 전혀 다른 직종에서 일한다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서 들은 의외의 의견으로 약간 생각이 환기되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저한테는 되게 고민거리였던 게 그게 뭐 그냥 별거 아닌데? 라는 식의 그런 반응을 보면은 누군가한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구나. 이건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느낀 적도 몇 번 있고 아이디어 같은 것도 구체화시킬 때 좀 다른 경험이 이제 뭐 의견을 받아서 다른 경험을 한 친구에 의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좀 바뀌게 된 경험도 있고요. 네. 본범님은 어떠세요? 근데 저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되게 건조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약간 조금씩 하게 되는 게 있는데 저는 대화에 대해서 딱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이 일과 일상의 그 경계에 있는 대화를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도 지금 이제 트렌드 관련된 일을 하고 그리고 방송도 사실 이렇게 이제 그런 류의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를 뽑을 때도 그렇고 다 이렇게 피님하고 뭐 대화하다 파생되는 거고 막 이러니까 일상 얘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약간 느낌에 뭔가 목적점이 있는 대화를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것에 되게 성취감을 느끼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한데. 그거는 본범님이 느끼신 부분이고 제가 느낀 거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신 스타일이긴 한데 그런 게 있어요. 말을 내가 고민이 있으면 뭔가 직관적으로 대화를 풀어내는 사람이 있고 약간 은유적으로 돌려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본범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그러니까 나 고민 있어 오늘 고민 얘기 좀 해 이렇게 해서 말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말하다 보면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은근하게 느껴지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씩 좀 더 내면적인 생각했던 것들을 툭툭 하나씩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약간 캐치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요새는 약간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었구나. 이거는 좀 괜찮았구나를 그냥 대화는 하지만 그 대화 속에서 약간 감정으로 느낀다고 해야 될까? 좋게 말하면 시 같은 사람.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좀 오래 보다 보니까 감정을 읽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직관적으로 나 지금 너무 기분 안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뭐 커피 한 잔 시켜서 뭐 커피가 별로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도 약간 좀 되게 나쁜 거 평소와 같은데. 다른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화의 방식이 다 서로 다 되게 다양하게 달라서 말로 얘기되는 그 저변의 것들이 더 뭔가 소통의 또 도구가 되는 것들이 아닌가.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오해를 되게 많이 받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이모티콘을 진짜 안 써요. 이모티콘을 아, 왜 그 얼마 전에 나온 배민에서 무료 배포한 거 엄청 좋아하시던데. 그래서 그 누가 알려줘가지고 받았는데 이제 그래서 너무 안 쓰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이게 너무 무미건조하고 감정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냥 이렇게 옆으로 쓰는 짝대기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모든 텍스트의 끝에. 습관이신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저 이모티콘 쓰는 게 너무 어색한데 그게 그러니까 너무 감정이 없어 보이나 봐요. 이게 텍스트로 요즘에는 약간 감정을 표현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모티콘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네 하고 짝대기 긋는 것과 네 막 온갖 표정이 같이 네네네 들어가는 거. 이러면서 막 웃고 있는 거. 그렇게 따지면 그 SNS나 메신저에서 느낀 이 사람의 대화법이랑 실제 만났을 때 대화랑 이게 뉘앙스가 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어쨌든 소통하는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뭐 그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도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화에 대한 이유나 그거를 왜 즐기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즐거우려면 내가 주로 대화를 해야 되는 어떤 대상의 상대가 있잖아요. 피님은 누구와 주로 대화를 나누시나요? 일단 그 질문을 하시는 분하고 예.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제 가족, 그분과 좀 많이 일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두 명이 이제 제 대화의 상대자가 거의 되어주는데 되게 비슷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전혀 달라서 이런 생각을 했어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막 그런데, 특히 이제 본범님 같은 경우에는 오래 봤고 그 아까 제가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맥락이 읽힌달까요? 죄송한데 제가 좀 쉬운 읽어요. 쉬운 여자라서. 제가 좀 그걸 읽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그게 애정이 있어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그 팟캐스트에 무슨 주제를 얘기하거나 이런 거 해볼까 뭐 이런 거 할 때, 회의를 할 때, 그러니까 사적인 얘기와 회의의 경계가 사실 되게 불분명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카페에서. 근데 그럴 때도 뭔가 확신에 찬 걸 얘기하거나 되게 마음에 드는 걸 얘기하실 때랑 약간 어딘가 불편한 걸 얘기할 때랑 완전 마음에 안 드는 걸 얘기할 때 그 각각의 어떤 뉘앙스가 다름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마디 해고 아직 말을 다 안 했는데 제가 막 웃고 있으면 왜 그러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라서 웃고 있는 거라고 너무 오래 만났네요. 말할 때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대화를 나눌 때 너무 현실적인 얘기만 많이 하다 보면은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내 현실의 위치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하고, 내 나이가 얼마고, 앞으로 내가 사회적으로 해야 될 숙제가 뭐고, 막 이런 것들을 자꾸 인지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만남은 사실은 요즘은 조금 그렇게 막 원하는 편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본범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뭔가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현실을 아예 뭐 떠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돼서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경아님도 또 되게 앞으로도 더 많은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경아님도 뭔가 좀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것저것 계속 일을 벌이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우리 일 벌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네. 셋이 모였는데, 아무래도 30대가 좀 삶의 그 전환기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한다거나 뭔가 인생에서 큰 변화가 많이 생기는. 그래서 그런지 좀 그런 현실 얘기 많이 하면 좀 삶이 많이 팍팍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오히려 현실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이가 되면서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막 너 지금 사는 집 보증금 몇에 몇이야? 뭐 이런 거를 주로 얘기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내년엔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랑 좀 더 얘기 나눠보고 싶은 것 같아요. 갑자기 급 질문하고 싶어졌어.
내년에 보증금 뭐 몇인지? 아니, 나 그럼 팍팍한 사람이에요. 나 내년에 뭐 하고 싶으세요? 경환님 보증금 얼마예요? 내 이미지, 내 이미지 아니에요, 무엇? 아니에요. 그건 제가 궁금한 거로 하고 얘기하세요. 아니, 난 경원님 내년에 뭐 하고 싶으신데요? 라고 물어보려고 그랬어. 지금 또 본인의 이미지 작가 이렇게 돼서 지금 약간 시무룩해지신 감정이 제가 좀 일으켜지는데. 내년 계획은 사적으로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인 대화에서. 네. 근데 어쨌든 우리 다 뭔가 이제 해보고 싶다는 거. 왜냐면 그런 경제적인 거를 주로 물어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한테 도움이 됐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뭐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건 어때? 라든지 좀 제안을 많이 해주시거나 그건 정말 좋다 이렇게 응원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좀 더 미래에 약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뭔가를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네, 또 맞아요.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저야 뭐 친구가 피님밖에 없어서 막 이러면서 막 삐뚤어질 때다 막 이런. 아 근데 진짜 요 이렇게 근래 자꾸 감정 읽히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 근데 진짜 요 근래는 피님의 뭐 피님과가 대화를 끌렸어요. 말 꼬여요. 피님과의 대화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로도 하고 만나서 대화로도 하고 메신저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발전시켜 갖고 계속 이제 방송에 이걸 우리는 이제 발신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우리의 이걸 듣는 분의 대상을 우리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대화를 자꾸 걸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공유받고 하는 과정은 언제나 다 이렇게 즐거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조금만 더 많이 주시면 더 즐겁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우리도 소통하고 싶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누가 막 가르치고 충고하는 어떤 그런 한 방향 듣기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 사람과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 시간의 즐거움을 조금씩 더 이제 많이 알아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글이나 말이나 영상이나 모든 것들이 다 약간 누군가와 소통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는 어떤 형태를 또 띠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돌을 계속 던지는. 근데 반응이 없으면 또 되게 아쉽잖아요. 그렇죠. 혼자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럼 요새는 사실 대화를 나누는 모임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플랫폼들도 생기기도 했고, 그러니까 대화가 하나의 뭔가 사회적인 키워드처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대화가 돈을 만드는 형태로 플랫폼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경험들을 원하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그럼 경아님은 대화를 나누는 모임 같은데 참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 트레바리라고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매개로 대화 나누는 그런 모임인데요. 거기에 지난 시즌에 나가봤는데 제가 갔던 거는 한 10명 정도의 이제 그룹이었고요. 각자 관심사도 다 다른데 하나의 책 주제로 이제 책을 보고서 그 모임을 선택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임장이 뽑아온 이런 주제에 맞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저는 뭔가 제가 기대했던 게 너무 컸던 건지 그 책에 관련된 주제로 이어지기보다는 10명의 각자의 관심사나 뭐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되게 사적인 대화거나 일상 얘기로 자꾸 이제 이어져가지고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이제 불특정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집에 오는 길에 되게 그 얄팍한 수박 겉핥기식의 그 대화 속에서 또 헛헛함을 느끼면서 그래 지식도 얻지 못했고 뭔가 침묵도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거를 집에 오면서 생각했어요. 그 이게 책이 매개가 되더라도 어쨌든 그 안에 모이는 구성원의 캐릭터에 따라서 모임의 성격은 되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랜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게 물론 이제 책을 주제로 하니까 그거로 필터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네, 거기 오는 사람들이 그 뭔가 우연이라는 그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좋아하진 않더라도 해보고 싶은 사람들. 근데 저한테는 그게 안 맞았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되게 커지는 거 보면 사람들은 진짜 대화를 누군가와 타인과 여러 종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보고 싶어 한다는 욕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모임들의 성격이 정착이 됐다기보다는 지금 막 이렇게 생기고 있는 타이밍이라서 대화의 결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일단 대화를 하자의 시작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실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도 침묵으로 이어지고 끝난다거나 사적인 이야기만 하고 끝난다거나 약간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있지 않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여기 있는 두 분이랑 저는 어쨌든 우리는 글을 쓰고 뭔가 자기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거기는 소비하는 사람들 위주로고 그 일상 이야기에 되게 만족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전 거기서 너무 뭔가 얻으려고 한 거죠.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실험을 여러 가지로 다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면서 결을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롱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거지만 그런 다양한 어떤 형태의 것들이 조금 더 확장되고 되게 깊이가 생기고 결이 생기면 사람들의 그 일상의 삶을 되게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는 그 행위들 자체가 그런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전 요즘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사는 게 우리 다 누구나 다 너무 퍽퍽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사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내 삶의 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걸 풍요롭게 만드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아직 대화를 많이 해본 경험이 많이 축적되지 않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지금은 좀 실험해 나가는 그러니까 전체 그 시장으로 이렇게 보자면 그런 것들이 약간 시도가 이루어지고 이제 조금 수면으로 이런 게 대세더라라는 정도의 얘기지 그게 이렇게 색이 깊어지기에는 아직은 좀 우리가 맞아요. 대화를 아직 많이 해본 건 아니지 않을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반면에 그러면 되게 학술적으로 이렇게 깊어진다고 하면은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적당한 선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재미없는 얘기나 내가 뭔가를 얘기해야 되나라고 부담스러워하는 대화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되게 경직될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그 편한 일상의 이야기가 또 누군가에겐 영감이 되고 소통이 되는 말로는 참 쉽네요. 저 여기서 얘기 하나 해도 돼요? 말씀하세요. 겁먹은 거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 살롱이 이번 주에 열리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안 오시는 분들이 손해보시는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갑자기 또 홍보했어. 본범님은 어떠세요? 대화를 나누는 모임. 저는 이제 주변에 그런 관련해가지고 모임들을 주최하거나 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가서 참여해보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대부분이 이제 뭔가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자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제 자기 플랫폼 안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하는 일과 관련된 것들을 좀 대화 나누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들은 어느 정도 그 일을 관여된 직종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짜임새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나오는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는 이제 그게 확장되면 일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 친목보다는 살짝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경계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친목도 어느 정도 다지긴 하지만 일로 약간 연결되는 비즈니스적인 부분까지도 연결되는 형태의 그런 모임들은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요 근래는. 그럼 전 다음에는 본부님이 추천해 주시는 걸 가봐야 될까 봐요. 좋은데요? 그럼 저랑 함께 이제 다음 모임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살롱을 생각하고 뭐 대화 형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주 자주는 아닌 것 같고 가끔 이제 강연에 비슷한 형태라든지 뭐 누군가가 자신의 모임을 설명하는 자리라든지 이런 데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정말 약간 그 균형이 중요한 것 같은 게
약간 취향에 맞으면서도 약간 소통할 수 있는 약간 그 적당한 깊이감의 대화의 자리를 만난다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를 조금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면 그게 뭔가 일적인 것들로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있는 모임도 되게 좋지만 그럴 때는 약간 사람의 뭐랄까 감투를 좀 보게 되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모임, 친목, 뭐 혹은 뭐 연애, 뭐 이런 걸 기대하고 하는 모임은 또 너무 가벼워서 아쉬운데 저 개인적으로는 또 너무 막 이렇게 약간의 이해관계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식의 모임에서는 또 그것대로는 뭔가 좀 제가 마음에 충족이 안 되는 느낌? 그래서 뭔가 되게 잘 차려지는 것도 좋지만 좀 우연적인 것도 있는 그 중간이 저는 좀 저한테는 좀 더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모임들이 되게 많이 생겼고 되게 많은데 그 모임들도 되게 제각각인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주로 즐겁게 대화하는 장소가 어딘 생각이 났어요. 어딘가요? 아니, 저 주변에 이제 자기 작업실 가지고 일을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꽃을 한다거나 영상 작업을 한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자기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또 여러 갈래의 여러 카테고리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실이 약간 일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아지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하는 사람이든 꽃을 하는 사람이든 뭐 혹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든 다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자리에. 그럼 사실 이름도 잘 모르고 뭐하고 모이는데 그런데 이제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되게 독특한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 걸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얘기의 결들이 좀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뭉쳐서 뭔가 다른 작업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또 모임도 되게 재밌는 모임인 것 같아요. 요즘은 약간 그런 거를 젊은 세대 우리 젊은지 나이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약간 크루라고 하잖아요. 네. 약간 각자의 일을 다 서로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으면서 내 거를 내 색깔대로 하지만 서로 협업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대화도 얼마든지 뭔가 되게 일상적인데 되게 또 생산적이기도 하고 막 그런 것에서 또 의외의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 크루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경아님 근데 크루라는 단어가 좀 어색해요. 되게 너무 힙합스러운가요? 되게 어린 친구들이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우리도 느낌. 어립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 이러면서 나이는 숫자 아닌가요? 막 이러면서.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화의 모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말 요새 대화가 되게 새로운 형태로 많이 얘기가 되면서 대화와 관련된 컨텐츠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근데 제가 이제 대화편 준비하면서 대화 관련해서는 어떤 책들이 좀 많이 보일까를 좀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약간 지식인의 어떤 교양 같은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나에게 가볍지만 어떤 지식을 좀 축적해 줄 수 있는 책, 그리고 또 불편한 사람이랑 좀 편하게 대화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타인하고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 그런 걸 다루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다수의 사람들이 타인하고 관계에서 좀 더 수월하고 그리고 좀 더 매너 있게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걸 좀 원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대화하는 시간조차도 되게 효율적으로 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사회 초년생일 때는 내가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고 그 동료들, 상사들과 또 잘 지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약간 그런 책들 한 번쯤은 사서 보지 않나요? 네. 대화의 기술. 대화의 기술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지지 않지만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대화에 대해서 그 요점을 알려주는 책이라든지. 네, 맞아요. 뭔가 둥글둥글해 보이지만 뭐 내 권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라고 했을 때는 되게 또 대화라는 게 되게 소통하고 따뜻한 그런 단어의 이미지를 지녔지만 또 책을 또 찾다 보면은 뭔가 이게 되게 사람 사이에 뭔가 이기고 지구와 그 내면의 의도나 막 이런 것들을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대화의 기술을 자꾸 막 이렇게 연구하게 되다 보니까 서로 지지 않으려는 약간 좀 그런 손해보지 않으려는? 특히 이메일에서도 정말 심하지 않나요? 맞아요.
아 근데 맞네요. 진짜 기술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 자체가 딱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한마디를 하더라도 딱 임팩트 있게 확 해가지고 내가 그걸 주도해서 가지고 올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럴 때의 대화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승패를 가르는 전략? 그러니까 전략으로 맞아. 어, 말을 전략으로 그러네요. 접근을 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부러운 것도 사실 있어요. 저도 어릴 때는 너무 부러워서 그래서 그런 책을 사서 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사회에서 제대로 잘 말하면서 살 수 있나. 저는 지금보다도 그리고 어렸을 때 너무 더 소심해갖고 왜 말을 더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분명히 이걸 내가 이 상황에서 말을 해야 하는데 말 못하고 입 닫고 있고 남의 말하는 거 그냥 듣고 있는 그런 적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난 좀 되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 근데 사회생활에서는 똑부러지고 인간관계에서는 매력을 넘치는 이런 두 가지의 매력을 동시에 가져가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날카롭게 얘기하면서 일하는 게 버릇이 되다 보면 맞아요. 그게 내 안에 스며들고 그게 몇 년이 지나면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갑자기 막 나긋나긋하고 막 배려심 넘치게 이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 영혼은 하나이기 때문에. 주변에 정말 일 잘하는 언니가 있는데 업무할 때도 정말 칼같이 이건 이거고 아닌 건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근데 이게 일상생활이나 그냥 대인관계까지 만약에 뭐 언니 이거 할래요? 했을 때 난 그건 아니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 버릇이 이제 되다 보니까 가끔 사람들이 좀 상처받는? 맞아. 단호박. 네. 매우 단호박. 피님도 가끔 단호박 얘기 듣지 않아요? 아닌가? 본범님한테 몇 번 아니, 제가요? 들었어요. 아 제가요? 제가 맞나요? 그거? 다른 사람 같은데?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대화 얘기하면서 앞에서도 지금 카카오톡 메신저 같은 거나 메일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더더욱이나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대화하는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SNS가 많은 걸 해결해 주니까. 그거를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요즘에 불러서 언택트 마케팅도 되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리서치하다가 봤었는데 30대 전 세대로 해가지고 타인하고 대면해서 뭔가를 요구하고 이야기하는 걸 되게 불편해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배달 앱을 많이들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전화해서 뭐 짜장면 몇 그릇 갖다 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를 20대들은 되게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제 친구 동생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누군가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주저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반대급부적으로 보면 어떤 우리 이런 팟캐스트 같은 것들이나 유튜브 채널 같은 것들이 요즘에 인기 있고 TV 프로그램 같은 데도 다수의 사람들이 나와서 막 자기 얘기들 하는 그런 방송들이 많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보잖아요. 보고 듣고.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뭐라고 해야 되죠? 나의 어떻게 이렇게 가깝게 하는 대화는 이 문자를 대신하고 어떤 요구도 그렇게 대신하는데 또 타인의 것들은 이렇게 블라인드로 멀리서 지켜보고 관망하는 또 형태로의 타인의 대화를 또 듣는 건 즐기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요즘의 상황으로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지켜보면서 내가 대화를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왜 유병재가 그 SNS로 하는 그 고독한 맞아. 팬미팅한 네네, 거. 네. 그거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는데 관객들이랑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대화 나누잖아요. 마주보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소리 나면은 뒤에 스님이 이제 이렇게 때리고 맞아요. 그 방식이 요새 사람들이 되게 흥미로워한다는 거. 그게 네. 왜냐면은 예전에는 친구 많은 사람이 되게 부러워했잖아요. 친구가 막 몇백 명인 사람을 되게 부러워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게 되기가 되게 쉽잖아요.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래서 요즘은 사실 내가 대화하고 싶을 때 대화하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정말 말씀하셨듯이 뭔가 대화로 선택하려고 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 SNS를 통해서 대화를 해서 뭐가 충족되면 굳이 많은 사람을 만나려 하지는 또 않는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화에 선택이란 단어가 붙고 앞에선 대화에 기술이란 단어가 붙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좀 제 생각에는 뭔가 사람을 만나서 이제 대화하고 이런 거에서 오는 리스크를 아예 가져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을 뭔가 낭비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왜냐하면 생각보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누군가가 막 말을 한다거나 상처를 준다거나 뭐 그런 식의 경험들이 또 많아지니까 굳이 내가 왜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지 세상에서 해야 되는 대화 중에 제일 어색한 게 소개팅 뭐 이런 자리에서 한 대화 있잖아요. 네. 진짜 뭔가 큰 정보 없이 만나서 이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 끌어내야 하는 그 모든 말들 있죠. 그 예능 중에 그거 있잖아요. 소개팅 선보는 선다방? 선다방. 그거 사람들이 또 되게 열심히 보더라고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선은 사실 되게 옛날에 어른들이나 뭐 이렇게 하시던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보고 참여한다는 게 저는 참 되게 뭔가 왜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 방송을 보면서 거기 이제 패널들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그 상대방한테 했어. 그럼 저건 진짜 센스 있는 말이야. 저기서 저 말은 왜 하지? 뭐 이런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되게 웃긴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저 공기와 저 안에 저 어색함과 저 던지는 말들. 이게 한 번씩 누구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공감을 하는 건가? 많이 보고. 그런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싫어요. 갑자기 급고배. 저도 진짜 싫어요. 어색해. 그러니까 사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랑 딱 이렇게 남녀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어렵잖아요. 진솔한 대화는 완전 어렵고 우리 사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이런 자리니까 맞아. 서로 그걸 너무 알고 있다는 걸 아는 채로 만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어색하죠. 뭐 좋아하세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맞아, 떠올랐어.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막 이런 거. 그러니까요. 내 취미 왜 갑자기 막. 그거 이력서에 쓰는 거를 약간 말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운동 좋아하고요. 나도 내가 그게 뻔한 말이라는 걸 알면서 그렇게 말하게 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경아님 정말 그냥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전혀 모르는 타인과 대화하는 거가 편하세요? 어때요? 남자는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고요. 여자들은 그나마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명동에 유니클로 보러 갔는데 뭐 이렇게 숄처럼 걸치는 뭐 이런 아이템이 있었는데 목도리로도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걸쳐봤는데 두께가 너무 이불 두른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그 아이템 거예요. 뭔지 알아요? 근데 옆에 이제 짐이 좀 많은 아주머니께서 누군가 걸쳐봤으면 좋겠는데 저거를 나는 지금 짐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제 옆에서 이제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거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공기가 느껴져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라고 했더니 되게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짧은 대화를 나눴던 그땐 재밌었어요. 그런 정도 대화,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남이랑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걸 너무 어색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누가 있잖아요, 막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어색함을. 그러니까 저 되게 친하고 싶어서 말을 걸고 싶은데 이 상황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적당한지를 머릿속으로 100번 고민하다 보니까 그 순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후회한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는 그런 경계 없이 이렇게 먼저 한번 확 말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욕구는 되게 큰데 내뱉지는 못하는 소심함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부러워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말을 나온다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1대 1이냐 다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 이게 사람들이 여러 명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리는 정말 약간 그런 자리는 누구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또 약간 좀 수그러들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1대1로 만나면은 저는 그거는 그렇게까지 막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목적 있게 만나는 만남보다는 좀 우연찮게 뭐 접하게 되는 그런 식의 대화
그런 건 또 괜찮지 않나. 근데 피님의 이 대화의 그 기술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저에게도 기술이 있나요? 아니 제가 왜냐면 저희가 그 또 살롱 얘기 또 하는데 살롱을 하는 그 도림 서재가 피님이 그 살고 계신 그 근처에 있는 카페인데 거기가 되게 예뻐요. 공간 구성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잘 되어 있고 근데 피님이 그 사장님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되면서 얘기를 주고받다가 우리 팟캐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게 연장이 돼서 그 되게 감사하게도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까지 발전이 된 거였거든요. 그게 대화에서 사실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근데 뭐 그 사장님 자체가 워낙에 이렇게 자기 감성의 예쁜 공간을 잘 만들어 놓고 동네 카페처럼 누가 말을 걸면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몇 번 가서 앉아있다 보니까 사장님이랑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 뭔가 디자인 쪽으로도 뭐 좀 하시고 뭐 이것저것 되게 뭔가를 우리 아까도 얘기했던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 우리 물건편, 잔편에서 이제 헤비로테이트 사장님의 뭐 사연을 읽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친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이렇게 알게 된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 자체가 워낙 많은 손님들하고 좀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많이 하시는 타입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대화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얼마 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영화 서치 혹시 다 보셨나요? 예고편은 봤는데 아직 못 봤어요. 본범님 보셨나요? 저도 못 봤어요. 저 그거 스릴러인 것 같아서. 안 무서워요. 안 아 진짜요? 무서워요. 저 그런 걸 너무 무서워하니까 약간 쫄보여가지고. 아니요, 못 봤어요. 전혀 무섭지 않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약간 그 미스테리한 거를 찾아 나서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한데 그게 막 무서운 걸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내용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내가 죽고 나서 딸이랑 이제 아빠랑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딸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로지 검색, SNS, 딸의 SNS나 이런 걸로만 의지를 해서 딸을 찾아나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느낀 점은 아빠는 딸이 또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고 상처가 될 수 있고 이러니까 말을 안 걸고 둘이 살다 보니까 또 소통을 또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엄마 이야기도 또 안 하고 막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딸은 되게 너무 외롭고 되게 엄마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이제 딸을 SNS로 찾다 보니 내가 몰랐던 딸의 모습을 알게 되고 찾게 되면서 다 스포해도 되나요, 내용을? 결말은 어쨌든 내가 알고 있었던 딸의 그 모습과 사실 그 딸이 겪고 있었던 내면적인 모습은 달랐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데 이 영화의 소재 자체가 정말 가족끼리의 대화가 좀 단절된 게 되게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아빠가 딸의 그 사춘기 딸의 진짜 속을 모르는 게 우리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약간 SNS나 검색으로만 자기 딸의 어떤 내면을 알게 되고 그런 거를 막 파헤친다는 게 사실은 조금 씁쓸한 배경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정말로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의 대화 시간이 원래 되게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보다 못하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럴 만큼의 시간을 다 할애하지 않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 그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말해야 안다고. 말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대화는 사실 그런 방면에서는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가족하고는 더더욱. 근데 우리 오히려 진짜 막 소갈이 하는 거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얘기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자전거 사고 나서 골절당한 적이 있는데 저는 가족들이 걱정할까 봐 가족들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또 그렇게 경미한 좀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엄마도 저한테 걱정할까 봐 얘기를 안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둘 다 서로 이제 사고가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되고 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꼭 얘기하자라고 걱정을 하더라도 이런 거는 가족끼리는 얘기하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걱정해주는 것도 가족
게 일원이 하는 어떤 큰 부분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엄마들은 꼭 그게 걱정할까봐 말 안 했다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서운하잖아요. 그거 나중에 알면. 맞아. 응. 우리 엄마도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엄마한테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경아님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 팟캐스트로만 맨날 듣다가 두 분의 대화를 이제 실제로 봐서 너무 재밌었고요. 이게 팟캐스트로 들었을 때는 되게 침착한 톤인데 생각보다 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웃음소리가 많이 나고 저희 되게 의외로 깨방정 아닌가요? 네, 되게 발랄한 분위기라는 것을 네,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이제 새로운 게스트 경아님을 모시고 셋이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또 특별한 경험이 되었던 것 같고 또 다른 또 대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봄봄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매일 둘이 하다가 오랜만에 셋이 하니까 그게 너무 되게 반갑고 좋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아님이 여러 가지로 모든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같이 맞장구 쳐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하니까 그게 참 감사했고, 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저희가 게스트분들을 좀 자꾸 이렇게 모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면 서로한테 되게 영감이 되는 시간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대화하면은 살롱이잖아요.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니 왜냐면 이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자꾸 뭔가를 탐구하고 깨달음을 얻고 영감을 주고받는 이 가치의 시간들을 자꾸 알아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점점 그 과정에 사실 살롱이라는 콘텐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곧 돌아오는 주말 12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 반 저희가 여는 도시락 대화의 매개체 불소소 살롱에 되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하죠? 예, 도림서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헤비로테이드 사장님이 여신 독립서점 도림서재에서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주 예고를 드려야겠죠? 31화 행동 시리즈는 저희가 살롱이 있는 주는 한 주 쉬고요. 18일에 31화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8번째 행동은 바로 놀이입니다. 놀이는 사실 어떤 목적이나 성과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놀이의 목적은 오로지 즐거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되게 중요해지면서 요즘은 놀면서 공부하거나 놀면서 일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방식이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는 놀이는 어떤 의미를 지녔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놀고 있는가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공개되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는데요. 메일은 ideal-list@네이버.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30화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의 P, 봄봄 그리고 경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